안녕하세요. 레슬리 타로입니다. 오늘은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생과 그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떤 집안에서 어떤 계급을 타고났고 여러분들의 외모, 직업, 살면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현생으로 이어진 업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삶에서의 치유 메시지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5개의 카드를 미리 골라 놓았고요.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을 것 같은 카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카드 이미지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번호 공개합니다. 카드 이미지로 못 고르신 분들도 지금 번호로 보고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정리된 타임 스탬프를 활용하셔서 해당하는 번호로 바로 이동하신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들으시다가 이건 너무 나랑 안 맞는 내용인 것 같다 싶으시면 제너럴 리딩인 점 감안하셔서 영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오늘의 주제를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타로카드는 집중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의 주제를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카드 이미지나 번호 다시 골라주세요. 자, 0번 카드 뽑으신 분들, 0번 분들이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0번 분의 집안과 계급입니다. 0번 분은 전생에 최소한 중인 이상의 신분이셨던 것 같아요. 무언가 장사를 하셨다든지 무역일을 하셨다든지 굉장히 고급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중인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양반이나 노예 같은 그런 뭔가 최상위층이나 최하위층은 아니지만 뭔가 무역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고급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외국어를 하신다든지 의료보건계 쪽 기술을 갖고 있었다든지 해서 굉장히 좀 여기저기 이동이 좀 많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여기저기 왕진을 다니기도 했고, 무역일을 했다라 그러면 여기 다른 나라 가서 물건을 떼와서 살던 곳에서 물건을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과 관련된 그런 고급 기술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이동이 많은 직업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약간 중인 신분이셨을 것 같고, 양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그쪽 업계에서는 꽤나 성공한 그런 실력 있는 실력자였다라고 나와요. 일단 몸매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카드상으로 약간 남자분이셨을 것 같아요. 전생에. 예, 몸도 굉장히 탄탄하고 되게 남성스러운, 여기저기 좀 이동이 많고 몸을 활용해서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남성스럽고 우락부락한 그런 외모나 체형을 좀 갖고 있었고, 너무 이동이 많아서 다치는 일도 많았고 피곤할 때도 많았고 하는 신분이고, 그래도 조금 본인의 좀 옷이나 이런 것들 조금 꾸밀 줄 아는 나름대로는 돈을 좀 벌었던 그런 중인이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꾸미고 다녔던 그런 신분이셨던 것 같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든지 간에 좀 해외 생활을 조금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배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뭔가 배를 타는 직업을 하시면서 무역 수출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 배를 타는 일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외국어에도 능하고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중인 신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가 이제 양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양양처럼 바닷가 쪽에서 사셨을 가능성이 커요. 한국 사람이었든 외국 사람이었든 그 바닷가 쪽에 좀 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배를 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0번 분이 전생에 살면서 기뻤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0번 분은 이제 전생에 살면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런 집을 꼭 사고야 말겠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젊을 때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근데 0번 분이
뭐 양반의 신분은, 양반이나 귀족의 신분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하시는 일을 하셔서 그와 같은 꿈 같은 집을 마련을 하셨던 일이 전생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연히 꿈을 꿨던 그런 집을 내 힘으로 마련했다. 그게 영부분이 전생을 살면서 손가락에 꼽는 굉장히 기뻤던 일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다. 영부분의 전생에는 굉장히 귀여운 아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을 키우면서 굉장히 이제 즐거운 일이 많았고, 또 영모분이 어떤 시대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한번 전쟁에 나가셨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사로서 전쟁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영범분이 참여한 그런 군대가 승리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영범분한테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뻤던 일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범분의 전생에서 슬펐던 일들, 그다음에 상처로 남았던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일단 영범분 같은 경우는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살면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팠다든지, 아이 때문에 아픔이 한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유산이 됐다가 다시 아이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팠다든지, 아이가 아파서 좀 마음고생하는 일이 영범분한테 굉장히 슬픔으로 전생에 남았고, 영범분이 좀 나이가 들었을 적에 또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상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는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범분은 이제 어떤 병이나 질환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전생에. 그래서 좀 노년 시절에 투병 생활 하냐고 누워서 보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좀 후회되는 일로 좀 남아있고, 젊은 시절에는 이제 영모분이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전생에.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영모분이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었고, 되게 자기주장도 강했는데,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발동이 되다 보니까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절대적으로 맞다고 믿다 보니까 약간 사기 아닌 사기도 조금 당하셨던 걸로 보여요. 때로는 사이비 종교에 현혹이 된 적도 있고, 뭔가 믿었던 사람의 말에 홀려서 내가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큰 재물 손실을 본 적이 있다. 그런 일들이 영범분의 전생에 속상했던 일, 후회되는 일, 상처로 남아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영범분이 전생에 죽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년 생활에 투병 생활을 조금 길게 하셨어요. 평소에 좀 혈압 쪽, 심장 쪽 건강관리가 좀 부족했어서 마지막에 뭐 심장이나 혈압 쪽 질환으로 좀 고생을 하셨고, 약도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는 뭐 먹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의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결국은 투병생활 하시다 돌아가신 걸로 보여지고, 심장질환이나 혈관 쪽 질환이었던 걸로 보여줘서 이거는 현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나 혈압, 혈액순환 쪽 그런 건강, 그런 쪽 부위의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 건강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체중 조절 좀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혈당 관리, 당뇨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생에서도, 전생에도 이제 그런 부분의 건강 때문에 결국 영범분이 좀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하셨고, 영범분이 돌아가셨던 이유가 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 그거 외에 영범분의 현생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영범분은 전생에 했던 직업과 현생에 했던 직업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에 있어서 사실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전생에 하셨던 일과 연결이 되거나 정말 같은 직업, 비슷한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꽤 잘한다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는데, 그 이유는 영범분이 전생에 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타고난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전생에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또 영범분 같은 경우는 전생에
약간 이제 현생으로 이어진 업보가 영업분의 직업과 커리어와 연관된 일인데 전생에 했던 일이어서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직업을 현생에도 택하셨지만 전생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이 조금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어야 그 시너지가 나는 그런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못 믿기도 했고 약간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뒤통수나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서 사람을 못 믿겠다. 약간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뭐 영업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항상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약간 전생에서 이어진 영업분의 현생의 업보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해서 내가 타고난 재능을 갖고 태어났지만 또 전생에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현생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생에도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나의 직업과 관련해서 뭐 직장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영업분이 뭐 큰 피해나 뒤통수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소송까지 가고 있다. 간 적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전생에서 이어진 영업분의 현생의 업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현생에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패턴처럼. 자, 그러면 0번분의 현재 삶에서의 치유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일단은 영법분은 전생에 못 이뤘던 영법분의 커리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현생에 환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완성하지 못했던 직업적인 성공, 완성도를 현생에서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그게 영업분이 현생에 다시 환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잘 화합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피해를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합의하고 잘 화해하고 잘 조율을 잘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시는 법을 현생에서는 영업분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현생의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직접 영업분이 나서서 다 경험해 보시고 영업분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직접 경험해 봐라.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거든지 다 경험해 보시고 그 영업분이 살고 있는 그 업계 영업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통합하고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현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업분이 이번 현생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뭐 같이 일했던 사람, 동업자 아니면 거래처와 뭐 소송을 진행하신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 같이 일할 때 너무 스트레스 줬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전생에서는 영법분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입장 바꿔서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영법분한테 유리하게 억울한 일이 해소가 될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현생에서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업분의 그런 이번 전생 리딩이 영업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전생의 2번 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 분의 전생의 지방과 계급입니다. 2번 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귀족이나 유럽의 귀족 여자분이 아니셨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이번 분의 전생은 예쁜 드레스를 차려입고 여기저기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게 이번 분의 주된 일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주로 뭐 매일같이 사교 모임이 있진 않았겠죠. 평소에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하는 일이 좀 많았고, 아니면 뭐 작은 차를 마시는 사교 모임이라든지 저녁에는 파티 같은 사교 모임에 참석하시는 게 이번 분의 주된 전생의 일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화려한 드레스 같은 것들을 좀 입고 있는 이번 분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의 전생의 외모를 보면 굉장히 마르고 얼굴이 하얀 이번 분의 외모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번 분이 귀족이었고 그때 당시는 약간 보수적인 시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한 드레스는 안 입으셨고 굉장히 화려하지만 굉장히 좀 얌전한 그런 드레스를 입으셨고 이번 분의 얼굴이 굉장히 하였어요. 굉장히 마르셨고 이목구비 자체는 동글동글했지만 이번 분 체형이 원체 마르고 피부가 하얗다 보니까 약간 좀 접근하기 힘든 약간 차가운 인상이 좀 풍기는 그런 미인형이 아니셨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분의 전생의 직업은 뚜렷하게 없었어요. 그냥 사교계 활동을 하는 유럽의 귀족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파티에 참여하시고 사교 모임, 차를 마시는 사교 모임 그런 것들이 참여하시는 게 이번 분의 주된 일상이었다. 그것이 직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꽤나 그 사교계에서는 주목받던 분이셨어요. 주목받는 귀족 자제분이셨다. 여성분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분이 전생을 살면서 기뻤던 일들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적에 사교계 활동 자체가 이번 분한테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주목받고 그러는 걸 자체를 이번 분이 좋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임 같은 거 나가시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교 활동을 하시다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남자분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전생에. 그래서 예전에는 막 대놓고 연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좀 자주 만날 수 없고 편지를 주고받아서 소통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뭐 원수의 집안의 남자분과 연애를 하진 않으셨지만 그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는 정말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연애를 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이번 분이 화려한 화교계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셨고 거기서 또 그 사교계 활동을 하시다가 정말 텔레파시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꿈 같은 동화 같은 연애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이번 분의 전생에 굉장히 좀 기뻤던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분이 전생을 살면서 이번 분을 속상하게 만들고 후회되고 슬펐던 일들 찾아보면 이번 분이 그렇게 뭐 평생 뚜렷한 직업 없이 사교계 활동하시고 정말 꿈 같은 동화 같은 연애도 하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평생 결혼 생활 하시고 사교 활동 하시다가 전업주부로서 사셨는데 약간 이제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미망인의 시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망인으로서 남편이 뭔가 집안을 관리하던 그 집안의 귀족으로서 그 집안을 관리하던 일을 이번 분이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아서 미망인으로서 관리를 대신했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이번 분의 그런 버거움, 약간 외로움, 미망인으로서의 쓸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내가 평생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든든한 능력 있고 든든한 남편 그늘 아래서 정말 무슨 온실족 화초처럼 사교 모임이나 나오고 사교계에서 주목받는 걸로만 만족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이번 분이 미망인으로서 남편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막 사기꾼들도 몰려들었었다. 약간 그때의 버거움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외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분이 전생에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미망인으로서 그 집안을 관리를 잘 하시다가 이번 분은 노인성 질환으로 전생을 마감하셨던 것 같아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그런 질환들 있잖아요. 노인성 질환으로 결국은 이제 오래 사셔서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현생으로 이어진 업보를 떠올려 보면 이번 분은 전생에 사실 뭐 미망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했던 말년의 그런 고충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뚜렷한 직업 없이 평생 사교계 활동만 하셨던 그런 전생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번 분한테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전생에 내가 나름대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여자가 사회생활을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귀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또 귀족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 그런 것들이 현생의 업보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생에는 전생에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주목받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제 모임 같은 거 나가시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이제 현생에서 풀어야 될 숙제는 전생에 이번 분이 못하셨던 공부, 그 다음에 직업을 갖는 일, 이런 일이 현생에서 굉장히 이번 분한테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어요. 내가 전생에 너무 솔직히 부모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서 정말 편하게 살았다, 화려하게 살았다. 근데 현생에서는 이 전생에 미처 못했던 나의 못 가졌던 직업, 나의 공부, 그 다음에 나의 뭔가 직업적인 그런 직업 정신, 이런 것들을 현생에서는 조금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현생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뭔가 진로 고민이 나이가 들으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끝이 없더라. 무언가를 계속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무언가를 계속 공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게 전생에 뭔가 뚜렷한 직업이나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시대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현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삶에서의 치유의 메시지를 찾아드리자면 일단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현생에서는 꼭 뭐 직업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수 있고 뭔가 좀 뭐 계속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그런 배고픔이 항상 있으실 수 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공부나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직업, 뭔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공부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공부를 조금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진로 선택이나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압박감으로 이번 분한테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전생에 못해서 현생에 실컷 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든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전생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이다 라고 좀 즐겁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생에 이제 편히 지내시다가 말년에 이제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미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래서 현생에서도 배우자의 건강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의 사망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전생에 또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거고, 배우자의 건강, 뭐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요. 그런 거 좀 미리미리 잘 챙겨서, 이제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 미리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4번 분들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4번 분의 집안과 계급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좀 계급 사회였던 그런 나라들이 많았으니까
4번 분 같은 경우는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어떤 직업을 택하셨어요. 약간 양반이나 귀족은 아니셨지만 집안 대대로 굉장히 잘 되어 왔던 가업을 4번 분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 자체는 좀 돈이 있는 집이었죠. 그 가업은 약간 불이나 뭐 약간 빨간 고기를 다루는 그런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장장이라든지 아니 고깃집을 했다든지. 근데 이게 약간 험한 일이긴 하지만 4번 분은 직접 그 험한 일을 직접 하시던 분은 아니시고 그걸 운영하던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왔던 그런 일을 그런 가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약간 사장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관련해서 일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4번 분이 그 사업을 원래도 조금 물려받을 때도 좀 규모가 있었는데 4번 분이 직접 더 키우셨어요. 직접 더 키우셨고 4번 분의 외모는 굉장히 전생의 외모는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래서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약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자답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성격이었지만 외모 자체는 굉장히 곱상하게 생긴 남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특히 동안이고 귀한 집 도련님 같은 그런 외모였고 또 되게 멋쟁이셨어요. 옷 같은 것도 굉장히 패션에 민감해서 조금 옷도 좀 꾸밀 줄 아는 그런 남자분이셨고 또 양반이나 귀족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 패션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고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지던 그런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걸 운영하던 사장에 가까웠습니다. 불과 칼을 쓰는 직업, 뭐 대장장이라든지 대장간, 뭐 이제 그런 도구를 만드는 그런 가게를 하셨다든지 공장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기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 사장에 좀 가까웠죠.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으셨어요, 전생에. 자, 그럼 4번 분이 이제 전생에 살면서 기뻤던 일은 무엇이었냐라고 봤을 때, 4번 분 어찌됐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전생에. 정말 일만 하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고, 현찰부자셨어요, 현찰부자.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 것들이 사모분한테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고 또 굉장히 좋은 배우자,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3명 낳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굉장히 현모양처감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3이나 낳은 것이 사원분에게 큰 기쁨으로 자부심으로 다가왔고 평생 정말 일만 하면서 일에 매달리면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현찰을 뭐 지가 창고 뭐 금고 같은데 잔뜩 쌓아두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모분이 전생을 살면서 사모분을 힘들게 했고 속상하게 했고 후회됐던 일,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 사모분은 근데 전생에 어릴 때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약간은 애정결핍, 외로움, 엄마의 빈자리가 사모분한테 굉장히 크게 엄마의 부재가 굉장히 큰 허전함으로 다가왔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현모양처 같은 현모양처의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또 그 아내도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그 상황이 사모분한테 되게 큰 상처와 슬픔으로 다가왔고 내가 평생 돈 버는 데만 집중했던 거 나이 들어서 조금 후회가 되더라. 사람들한테 좀 베푸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나이 들어서 사모분을 조금 후회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어릴 때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나이 들어서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슬픔으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분이 전생에 4번 분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4번 분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다가
마차를 타고 이동했을 수도 있고 말을 타고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 이동하다가 약간은 낙상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뭐 말을 타다가 말에 떨어지실 수도 있고, 뭐 유럽 같은 곳이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마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체 쪽을 크게 다치셨고, 그 일로 이제 약간은 이제 후유증이 시달리다가, 좀 돌아가신 케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전생에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뭐 운전을 하실 때 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거 특별히 조심하시고, 운전도 약간은 4번분한테 그게 전생의 죽음과 관련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이제 현생의 업보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것 외에 4번분의 현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업보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적에 4번분 같은 경우는 전생에 정말 평생 돈 버는 데만 집중했다, 일에만 집중했다, 이런 약간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앞만 보고 달렸다. 때로는 4번분이 전생을 살면서 물론 성공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지만 약간은 좀 버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현생에서는 내가 뭔가 항상 두 가지 역할, 두 가지 일을 함께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전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에만 매달렸던 게 현생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직업이 있는데도 또 부업을 찾고 있다든지, 하고 있다든지, 투잡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막 문화발식적으로 막 확장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현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약간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조금은 편하게, 인생 설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전생에도 그런 부분을 나이 들어서 후회하셨거든요. 내가 조금 가족들도 돌보고 인생을 조금 즐길 줄도 알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다. 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결국은 일만 하다 내가 죽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후회로 남았기 때문에 뭐 투잡도 좋고 뭐 일을 확장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건강도 돌보면서 가족들도 돌보면서 또 사모분도 휴식을 취하고 리프레시를 하시면서 이번 현생을 지내시면 어떨까 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실 때 항상 교통수단 조심하셔야 돼요. 뭐 자동차, 뭐 KTX, 뭐 비행기는 어떻게 조심할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뭐 운전 일단 조심해 주시고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거, 특히 킥보드 같은 거 조금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교통수단 조심해 주시고 좀 쉬면서 일을 해라. 사원분한테는 뭐 휴식의 미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생에 그런 것들이 좀 업보로 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현모양처 어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자 가족들한테 좀 각별히 잘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딸, 그런 뭐 나의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여자 가족들한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자. 그녀들이 뭐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이제 언제 그들이 사실 떠날지 알 수 없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으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건강 잘 챙겨드리고 잘해드리자. 이런 것들이 현생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4번분의 업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5번 분들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5번 분의 전생의 집안과 계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계급 사회였던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5번 분의 전생의 신분이나 계급은 어땠을까요? 5번 분은 이제 약간은 이제 몸으로 일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양반이나 귀족은 아니셨던 것 같고, 굉장히 몸이 탄탄하고 건강한 남자분이셨던 것 같고, 기술직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건축 현장에서 어떤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목수라든지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 싶고, 뭐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는데 약간 5번뿐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뭐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인부였다고 해도 그냥 뭐 막노동을 하는 단순한 인부라기보다는 뭔가 건축 설계를 할 줄 아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목수였다든지 건축공이었다든지 뭐 농사를 졌다라고 해도 어떤 5번뿐만의 기술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5번뿐의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굉장히 좀 근육질의 몸매가 돋보이는 남자분이셨고, 몸은 근육질인데 얼굴은 굉장히 곱상하게 생긴 그런 반전 매력을 갖고 있었던 남자분이셨던 것 같고, 몸은 완전 식스팩 있고 다 근육이에요. 근데 얼굴은 근데 곱상하게 생겼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항상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직업이셨어요. 뭐 건축공이었다고 해도 항상 무언가 좀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그런 현장을 항상 열심히 뛰어다녔어야 했다. 굉장히 바빴다. 굉장히 기술 쪽에 있어서는 5번뿐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뿐의 전생에서 5번뿐이 살면서 기뻤던 일들 살펴보면, 5번뿐은 특이하게 종교를 가지면서 좀 기뻤던 기억들이 좀 남아 있어요. 내가 사실 뭐 기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닌데 종교를 가지면서 내가 뭔가 고귀한 깨달음 같은 거를 전생에 많이 깨달았고, 또 당연히 나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기억, 또 그 사람과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던 기억이 굉장히 5번뿐의 전생에 기뻤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5번뿐이 열심히 일해서 나이가 들어서 뭐 집도 마련하고 뭐 이제 뭐 농사지을 땅도 마련하고 뭐 가족들 이렇게 뭔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나의 집과 가족들과 나의 땅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굉장히 말년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5번뿐이 본인만의 특별한 기술을 굉장히 열심히 갈고 닦았어요. 그 엄청난 노력은 정말 그 전생에 저 5번뿐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해냈다, 우리 5번뿐은. 자, 그러면 5번뿐이 전생을 살면서 특별히 슬펐던 기억들을 살펴보면, 이제 5번뿐 같은 경우는 결혼을 전생에 2번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아이도 가졌는데, 그 이제 와이프가 좀 이제 일찍 죽게 되면서 결혼을 2번 했다. 2번째 와이프가 있었고, 또 이제 전생을 살면서 약간 억울한 일로 뭔가 재판을 받았던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5번뿐이 많이 억울했고,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너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5번뿐이 나는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그런 억울함이, 전생의 억울함이 배어 있고, 또 이제 첫 번째 와이프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거, 아이까지 낳는데 그런 것들이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약간 살면서 5번뿐이 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한동안은 조금 뭐 나이 들어서 계속 약간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하셨던 아픔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약간 그 소송 당했던 일은 5번뿐이 좀 이중적인 사람한테 좀 뒤통수를 맞아서 재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또 첫 번째 아내의 죽음, 그다음에 다리를 다쳐서 말년에 좀 다리 한쪽이 불편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생에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5번뿐은 전생에 어떻게 이제 죽게 됐을까요? 그래서 5번뿐의 생을 마감하게 된 거는 이제 사고사였어요. 사고 급사라서 5번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건설 현장의 기술공, 뭐 농사 현장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직업을 설명드렸는데, 그런 좀 일하는 장소에서 뭐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큰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든지, 옛날이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죠. 사고사와 급사의 느낌으로 좀 나와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죽게 됐다, 어딘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졌다,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 누구랑 싸우다가 검투를 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약간 사고사와 급사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 어디선가 떨어져서 좀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생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5번 분의 업보는 어떤 부분들이냐라고 봤을 적에, 건설을, 이제 뭔가 건물을 짓는, 집을 짓는 게 5번 분의 직업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농장을 일군다든지 그런 게 5번 분의 직업이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한 번씩 5번 분의 전생에서 한 번씩 무너졌던 기억이 있어요. 다리도 한 번 크게 다치셨고, 또 돌아가셨던 이유도 어떤 높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생의 트라우마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다든지, 항상 다리 쪽 건강, 그러니까 안 다치도록 좀 안전에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5번 분의 재능을 전생에 어쨌든 기술공, 농사와 관련된 기술,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이제 현생으로 갖고 오시는 게 이번에 현생의 숙제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아직 발견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손재주가 있고 기획력이 있고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생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나만의 특별한 재능을 현생에 못 찾고 죽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나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라도 나의 재능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현생에서 내가 이뤄야 할 숙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5번 뿐만의 특별한 재능이 반드시 있어요. 전생에 쌓아왔고 수없이 피나게 노력해왔던 5번 뿐만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번 분의 현재 삶에서의 치유 메시지를 전달 드리자면, 5번 분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 현생에 속 찾으셨으면 좋겠고, 예전엔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혹시 이렇게 신세 한탄 하시면서 주저앉고만 계신 요즘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뭔가 신세 한탄만 하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런 이야기나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나의 가능성,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의 재능은 어디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5번 분이 전생에 피나게 노력했고, 신이 5번 분에게 선물해준 5번 분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는 것이 현생에서의 5번 분의 숙제입니다. 자,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생 리딩이 5번 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8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8번 분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8번 분의 전생에 집안과 신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이제 계급 사회가 많았기 때문에 8번 분도 분명 어떠한 신분과 계급이 있으셨을 텐데, 8번 분은 양반이나 귀족에 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심판을 내리는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에서 사셨다고 하면은 어떤 재판관, 그런 역할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만약에 전생을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사법기관, 이런 데 있었다든지, 무언가 이제 법관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풍겨요. 그리고 이제 법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양반이나 귀족의 신분을 타고나셨고, 집안 대대로 굉장히 명성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사법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부러진 분이셨어요.
굉장히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스마트하시고 그런 분이셨고, 8번분의 전생의 외모를 보면 기본적으로 동안인데 8번분 전생의 남자분이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동안에 좀 귀티나는, 정말 뭐 양반이나 타고난 양반이나 귀족이기도 했지만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이 굉장히 귀티나는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법관이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법관복을 따로 입으셔야겠지만 평소에는 본인의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다.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패션 가장 먼저 본인이 입어보시고 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명망 있는 법관이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8번분이 전생을 사시면서 기뻤던 일들 한번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8번분은 이 법관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사셨어요. 전생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법관이 되시기도 했지만, 법관의 일을 하면서도 참 저 사람은 강직하고 굉장히 좀 똑부러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직업적으로 8번분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갖고, 굉장히 뭐 승진도 많이 하셨고,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으셨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8번분한테 굉장히 전생에 큰 자랑, 기뻤던 일로 남아있어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도 했고, 승진도 했고, 정말 한국이었다는 벼슬도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8번분의 전생에 인생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셨어요. 전생에. 그래서 그분과 이제 결혼도 하셨고, 8번분의 전생의 배우자는 현생에도 연인으로서 8번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붉은 실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을 전생에 만나셨고, 그 인연은 현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8번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 그런 사람 못 만났다 하시면 앞으로 그런 분이 찾아오실 거예요. 8번분을 아직 못 만난 거겠죠. 전생에 붉은 실로 연결이 단단히 된 인연이 현생으로도 연결됩니다. 그것도 8번분의 전생에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고, 또 하나의 기쁨이라면 8번분이 일만 하셨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직접 여행 다니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뭐 근로 기록을 남기시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던 기억들이 8번분의 전생에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8번분의 전생에서 8번분을 많이 슬프게 만들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나 라고 봤을 적에, 8번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심판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좀 사회적인 논란이 일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범인은 이 사람이다 라고 처벌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뒤집힐 만한 뭔가 일이 발생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는 8번분이 굉장히 큰 죄책감에 시달렸고 논란거리가 됐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8번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슬프게 했어요. 나름대로는 이제 그 직업이 8번분의 전생에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번분은 그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8번분이 맞다고 생각했던 신념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논란이 일 때마다 8번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8번분이 전생에서 이제 죽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8번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병에 걸리셔서 결국은 이제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보여지는데, 약간 이제 뭐 전생 사시면서 뭐 이석증이 오기도 했고, 뭐 구강 쪽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시기도 하고 약간 그러셨는데, 이런저런 질환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합병증으로 연결되고 하면서 노안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년은 그렇게 뭔가 험하지 않아요. 뭐 전체적으로 8번 분의 전생을 봤을 때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귀티나는 외모로 굉장히 법관이라는 귀한 직업을 택하셨고, 또 법관 안에서도 승승장구하셔서 끝까지 승진하셨어요. 벼슬까지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사랑도 만나셨어요. 근데 8번 분의 전생에 있어서 8번 분의 직업을 빼면 기쁨과 슬픔 뭐든지 다 직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인생의 사랑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양한 곳 여행 다니면서도 기뻤지만 8번 분의 인생에 있어서 직업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8번 분 거의 전생에 워커홀릭에 가까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생의 업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분이 전생에 막 열심히 일했던 기억, 정말 프로 정신을 갖고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현생에서도 내가 그렇게 워커홀릭이더라, 일을 좋아하더라, 일복을 타고났더라, 내가 어디 가나 일을 몰고 다녀. 그리고 어떻게 보면 8번 분은 이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내가 뭐 그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판 8번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현생으로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고, 8번이 전생에 분명히 특별한 능력을 노력해서 8번 전생에 걸쳐서 노력을 하셔서 그걸 일궈내셨기 때문에 8번 분한테는 굉장히 고귀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8번 분이 책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많이 경험하셨고 자료를 열심히 파고 어떻게 보면 수사에 가까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현생의 직업으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삶에서의 8번 분한테 치유 메시지를 드리자면, 8번 분 요새 현생 때문에 약간 버겁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드냐, 버겁다, 일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8번 분 분명히 현생에서도 전생만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8번 분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지금 뭐 현생에서 법관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든 8번 분은 성공 DNA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약간 요새 좀 지쳤다 하신다고 해도 사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단 스트레스에 가깝고 압박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8번 분의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잠재력을 터뜨리는 것이 현생에서 8번 분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8번 분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전생에서 이미 성공을 한번 하셨어요. 그 성공 DNA를 현생에서도 다시 한번 꺼내서 성공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전생 리딩이 8번 분한테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